좋아요, 구독. 1분기는 거의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2차 전지 좋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너무 멀리 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놓쳤던 분들에게는 그럼 2분기에는 어디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혹은 그 전에 앞서서 2차 전지가 계속 갈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2차 전지 뭐 에코, 프로, 형제부터 해서 포스코로까지 잘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기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광기라는 표현도 뭐 상당히 주관적인 그렇죠, 의미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만 이거는 광기고 투기라는 해석만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편가르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이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갖고 보고요.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성장을 말하려 할 때는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판단이 든다라면 어떤 운용 규모를 줄여서라도 우선 어울려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나는 정석적인 투자자 아니면 가치 투자자라는 주장만을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요? 도대체 이제 뭐 요즘 리서치에서도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죠. 넥스트 2차 전지는 무엇이냐. 그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고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얘기를 하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소재주라든지 리오프닝주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뭐 아니면 뭐 챗GPT나 바이오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더 객관적으로 만약에 성장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로만 따져서 보면은 2차 전지 다음은 가격 조정 받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 다음은 가격 조정받은 2차 전지다. 그거 왜냐면 성장 논리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1, 2년 사이의 성장도 워낙 명확한 뿐더러 앞으로 한 4, 5년 정도에 대한 어떤 성장과 투자도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더 의연하게 바라보시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과거의 주도주들의 흐름에서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차이나 사이클 2007년의 조선 업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초에 업종 지수 기준으로 100에 해당되던 이 업종 지수가 여름쯤 됐을 때 300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났었던 거죠. 업종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겠죠. 이때 표현도 그랬나요? 그때도 불타는 조선.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 150%, 200%씩 시총 상위 종목들이만 올랐었고 밸류를 이미 도크는 다 찼다. 그리고 도크가 모자라서 해외 도크를 빌려다 쓴다. 막 이러면서 뭐 08년, 09년, 010년 밸류까지 끌고 와가지고도 얘기를 했었던 시기죠. 그런데 이런 더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랬던 조선업종 주가가 2007년 여름에 이제 미국에서 금융위기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모기지 문제가 문제가 될 거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제 미 증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선업종이 30% 날라갔었어요. 근데 30% 그렇게 따따블 나던 주식이 30% 빠지면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제 끝났다라고 했었겠죠.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다시 올라서 65%나 또 올랐어요. 그게 이제 2007년에 저거였고 2009년, 2012년에는 금융위기 직후지 않습니까? 이때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전차 장세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도 100에 해당되던 09년 1월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월 정도 주가가 올라서 1년 정도 주가가 올라서 한 300까지
이것도 200%, 300% 가까이 주가가 올랐었고요. 저게 저때 전차 군단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1년도 여름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이건 또 뭐야? 어머.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쇼크를 받았었는데요. 이때 전차 종목들도 30% 부러졌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다시 87%가 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2015-16년도 셀트리온 삼형제 네.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종목들도 똑같은 반응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지난 흐름만을 갖고 네. 이것이 이제 뭐 거품이다 아니다 이 논조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네. 대신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이제 주의할 것은 뭐 내가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다 쏟아 붓는다라든지 네.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는 네.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는 지난 수년 전 우리가 경험해 왔었던 무슨 코인 투자라든지 극히 극단적으로 위험이 높은 수위의 자산 등에 대한 투자와 네.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응하는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네. 투자라는 것은 나의 실생활과 일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 투자를 통해서 내가 회식 뭐 좋은 거 한번 사 먹고 네. 아니면 내가 원하던 옷 한 벌 사 입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또 조금 더 서서 원하던 차를 산다 뭐 그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내가 뭐 집을 바꿔보겠다라든지 어. 아니면은 은퇴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목적에 대한 투자로 해서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하게 된다라면 일부 성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10년, 20년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 센터장님이랑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네, 그렇군요. 네, 얼마 이야기 안 나눈 것 같은데 이야기를 더 듣고 싶거든요. 센터장님, 저는 질척거리는 캐릭터여가지고. 자, 그럼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그럼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까지 1분기 이제 불타는 2차 전지를 함께 봤는데 너무 진부합니다만 네네네. 그럼 2분기에 저희가 봐야 될 곳은 어디인가? 네네. 물론 조정받은 2차 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것 이외에도 센터장님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거나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힌트를 조금만 주시면 저희가 네네. 종목은 알아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우리가 이 높은 물가 환경에 산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실 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자료 화면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요. 네, 연초 이후의 업종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게 화학이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이 IT, 가전, 철강, 철강,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입니다. 여기 여기에 화학은 2차 전지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고 네. 철강도 포스코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그러네요.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2차 전지 말고는 별로 투자할 게 없나? 그럴 때 조금 이상한 것이 IT 가전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냥 경기 대형주 민감. 사면 되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하반기에 수출이 좋아진다니까 수출주 사라는 건가?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중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았었던 산업입니다. 중국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한 이전에 종목들? 중국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산업들이에요. 괴롭힘을 당하죠. 근데 이들이 왜 갑자기 수익률이 좋아졌느냐?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등과 같은 통상법 등이 중국을 막아주면서 우리 기업들이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또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산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별로 자기들끼리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경쟁이 이미 끝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방산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아요. 이미 각자의 영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높은 물가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뭐 광고비를 쓴다거나 인센티브 영업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거나. 무리한 영업 전략을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생산 구조 어떤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매력 등이 좀 더 클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자본제 산업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주목받게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네. 오히려 언택트일 때 그리고 중국이 복귀했을 때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던 소비재 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업황이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업황이 좋아지는 것도 나도 좋으면은 쟤도 쟤도 좋다는 좋고. 거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네. 투자 측면에 있어서의 성과는 생각만큼 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해두시는 부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